5년마다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라. 258. 불행을 함께 짊어진 사람이 있는가? 불행을 당할 때 도와줄 사람을 찾아라. 그러면 절대 혼자 있지 않게 된다. 그리고 적어도 위험할 때 모든 증오를 다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 어떤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서 모든 걸 차지하려 하다가 온갖 험담을 다 듣는다. 따라서 핑계를 댈 대상이나 불행을 함께 짊어질 사람을 곁에 두어야 한다. 운명이나 대중도 감히 그 둘을 같이 공격하는 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혜로운 의사는 환자를 잘못 치료했을 때 진료라는 명목하에 시체를 처리하는 데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을 구한다. 즉, 짐과 불행은 함께 나누어야 한다. 불행은 혼자 당하고 고통이 배가 되어 참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259. 모욕을 당한 후에 갚기보다 처음부터 피하는 게 현명한 일이다. 모욕을 예건해서 그것을 칭찬으로 바꾸라. 모욕은 갚아주는 것보다 피하는 게 더 현명하다. 적이 될 만한 사람을 친구로 만들고 명성을 훼손하는 사람을 비호자로 만드는 건 뛰어난 수완이다. 또한 호의를 베풀 줄 알면 큰 도움이 된다. 감사로 가득 찬 사람은 모욕을 퍼부을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삶을 살아간다는 뜻은 고통이 될 만한 일을 기쁨으로 바꿀 줄 안다는 것이다. 따라서 악의를 가진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도록 노력해야 한다. 260. 가장 가까운 관계 사이라도 지켜야 하는 비밀이 있다.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예속되지 않고 그 누구도 우리에게 예속되지 않을 것이다. 혈연 관계도 우정도 많은 신세를 진 사이라도 완전히 예속될 수는 없다. 마음을 다 내주는 것과 호의를 베푸는 것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가장 가까운 관계라도 마음을 다 내주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그렇다고 관심과 애정의 법칙이 깨지는 건 아니다. 친구 사이라도 늘 감추는 비밀이 있고 아들이라도 아버지에게 감추는 게 있기 마련이다. 같은 일이라도 어떤 사람과 있을 때는 감춰지고 또 어떤 사람과 있을 때는 전해진다. 또 상대의 상황에 따라서 전부 허용할 수도 있고 전부 거절할 수도 있다. 261. 한두 번의 실수가 계속되면 어리석음을 증명하는 셈이다. 어리석은 짓을 계속하지는 말라. 어떤 사람들은 마치 의무라도 되는 듯이 실수를 저지른다. 한번 빗나가기 시작하면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이 끈기라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속으로는 자기 실수를 비난하지만 겉으로는 변명한다. 처음 어리석은 짓을 하면 부주의한 정도로 그치지만 계속하면 어리석은 사람임이 확증된다. 경솔한 약속이나 잘못된 결심에는 책임이 따르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처음 했던 버릇없는 행동을 계속하고 어리석은 행동도 이어간다. 이렇게 그들은 계속 어리석은 자가 되고 싶어한다. 262. 고통에 대한 유일한 치료법은 때때로 망각에 있다. 잊어버릴 줄 알라. 이것은 기술이기보다는 운에 가깝게 느껴진다. 보통 가장 잊어야 할 것들을 가장 잘 기억하기 때문이다. 기억은 가장 필요할 때 떠나는 악당일 뿐만 아니라 필요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얼간이다. 기억은 고통스러운 일에는 정성을 들이고 기쁜 일에는 무심하다. 때때로 고통에 대한 유일한 치료법은 망각인데 오히려 우리는 그 치료법을 잊는다. 따라서 기억을 위해서도 알맞은 습관을 길러야 한다. 그것으로 천국이나 지옥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단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예외다. 그들은 소박한 행복을 즐기는 천진난만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263. 즐거움을 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있을 때 더 좋다. 즐거움을 주는 것을 많이 소유하지 말라. 즐거움을 주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을 때보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을 때 더 즐길 수 있다. 그것은 첫날만 주인을 위한 것이지 다음 날부터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으면 망가질 위험도 없고 신선한 기쁨을 2배나 누릴 수 있다. 내게 없는 것은 뭐든 더 좋아 보이는데 다른 사람이 마시는 물조차 꿀처럼 보인다. 따라서 남에게 빌려주든 아니든 내가 다 가지면 즐거움은 줄고 불쾌함이 든다. 다 소유하게 되면 남을 위해 보관하는 역할만 하는 셈이다. 그리고 고마워하는 사람보다는 적이 더 많이 생긴다. 264. 가장 자신 있을 그때가 가장 조심해야 할 시간이다. 단 하루도 방심하지 말라. 운명은 우리를 조롱하길 좋아한다. 우리가 방심한 사이에 급습하기 위해
우연으로 보이는 일들을 준비할 것이다. 따라서 재능과 지혜, 용기, 심지어 아름다움까지도 늘 시험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가장 자신만만한 날이 가장 불명스러운 날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통 가장 조심해야 할 때 가장 방심하는 법이다. 따라서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파멸을 위해 덕거리를 거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한편 우리가 무방비 상태에 있을 때 종종 의도가 담긴 전략을 가지고 다가와 우리의 완벽성을 시험한다. 이것을 통해 엄격하게 검증하려는 것이다. 이런 계책이 있는 사람들은 시험의 날을 정할 때 상대가 자신만만하는 날은 교활하게 그냥 넘어가고 방심하는 날을 선택한다. 265. 어려운 상황에 빠져봐야 탁월함을 기를 수 있다. 아랫사람이 어려운 상황을 대처할 수 있게 만들라. 물에 빠지면 어쩔 수 없이 수영하게 되는 것처럼 많은 사람이 어려운 상황을 대처하다가 탁월한 사람이 되었다. 이를 통해 많은 사람이 용기와 지식을 발견한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소심함 속에 묻혀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공경은 곧 유명해질 기회이다. 그리고 명예가 훼손될 위험에 처한 귀족은 수천 가지 일을 한다. 이사벨 여왕은 가톨릭 교도로서 이것을 포함한 삶의 모든 교훈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런 수완 덕분에 그녀의 부하는 대장군이라는 칭호를 얻었고 그 외에 다른 많은 사람도 불멸의 명성을 얻었다. 즉 그녀는 이런 예리한 통찰력으로 위대한 사람들을 키워냈다. 266. 착하다고 해서 저절로 온전해지진 않는다. 너무 착한 나머지 나쁜 사람이 되지는 마라. 이런 사람은 절대 화를 낼 줄 모른다. 하지만 둔한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 그것은 늘 무감각이 아닌 무능력으로 비롯되기 때문이다. 적당한 때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행동이다. 새들도 허수아비를 놀린다. 쓴맛과 단맛이 같이 있는 것은 좋은 맛을 가졌음을 증명한다. 달콤하기만 한 맛은 아이들과 어리석은 자들을 위한 것이다. 너무 착해서 그런 무감각에 빠지는 것은 큰 불행이다. 267. 말로 설득할 줄 아는 것은 삶의 위대한 기술이다. 비단 같은 말과 부드러운 마음, 화살은 육체를 찌르지만 나쁜 말은 영혼을 찌른다. 좋은 반죽은 입안을 향기롭게 한다. 따라서 말로 설득할 줄 아는 것은 삶의 위대한 기술이다. 대부분은 말로 갚을 수 있는데 이것으로 불가능한 것도 해결할 수 있다. 불안한 상황은 말로 절충할 수 있고 군주의 입김은 많은 생명을 생기 있게 한다. 말을 달게 하려면 적들도 그것이 좋은 맛인 걸 알도록 입에 설탕을 가득 머금어야 한다. 친절한 사람이 되려면 필시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268. 현명한 사람은 적절한 시간에 할 일을 해서 기쁨과 명예를 얻는다. 어리석은 사람이 마지막에 하는 일을 신중한 사람은 처음부터 한다. 둘 다 하는 일은 같은데 시기가 다르다. 후자가 하는 시기는 적절하고 전자가 하는 시기는 그렇지 않다. 처음부터 거꾸로 이해했다면 끝까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사람은 머리 위에 올릴 것을 발에 놓고 오른쪽에 놓을 것을 왼쪽에 놓아서 왼손잡이처럼 행동한다. 이것을 제대로 하게 해줄 유일한 방법이 있다. 자발적으로 할 일을 강제로 시키는 것이다. 반면 현명한 사람은 적절한 시간에 해야 할 일을 깨닫고 스스로 실행해서 기쁨과 명예를 얻는다. 269. 새로움의 영광은 잠시뿐이니 그것을 잘 활용해야 한다. 자신의 새로움을 활용하라. 새로운 모습을 보이는 동안에는 높게 평가되기 때문이다. 보통 새로움은 다양성 때문에 모두에게 기쁨을 준다. 취향도 새로워져야 한다. 평범하지만 새로운 것은 특별하지만 익숙한 것보다 높게 평가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탁월함도 닳고 금방 퇴색된다. 따라서 새로움의 영광은 잠시뿐임을 명심해야 한다. 단, 나으리면 존경심도 사라질 것이다. 따라서 처음 받은 좋은 평가를 잘 활용해서 모든 바람을 채워줄 만한 것을 가능한 재빨리 얻어내야 한다. 새로움의 열기가 식히면 열정도 식기 때문이다. 게다가 새로움에 대한 기쁨은 얼마 안 있어 익숙한 따분함으로 변한다. 따라서 모든 것에는
제 때가 있고 그것도 다 지나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270. 나쁜 취향은 대부분 무지에서 생긴다.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혼자만 비난하지는 말라.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것은 상당수를 만족시킨다는 장점이 있다. 뭐라고 설명할 수 없어도 사람들이 즐기는 것임을 분명하다. 따라서 혼자만 그것을 비난하는 건 언제나 밉살스럽다. 그리고 그 비난이 잘못되면 남들의 비웃음을 산다. 그것을 비난하면 그 대상에 해를 끼치는 게 아니라 자기 평판만 나빠진다. 그 결과 자신만의 나쁜 취향 속에 혼자 있게 된다. 만일 좋은 것을 발견할 줄 모른다면 무능함이라도 감추어야 한다. 그리고 잘 생각해 보지도 않고 무조건 비난해서는 안 된다. 나쁜 취향은 대부분 무지에서 생기기 때문이다. 모두가 좋다고 말하는 것은 실수로 좋거나 모두가 그렇게 되길 바라는 것이다. 271. 잘 모를 때 위험을 감수하면 파멸을 자초한다. 잘 모를 때는 가장 안전한 것을 선택하라. 그러면 모든 일을 할 때 기발하진 않더라도 든든한 사람으로 여겨질 것이다. 물론 잘 아는 사람은 위험을 감수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면 된다. 하지만 잘 모르는 사람이 위험을 감수하는 건 파멸을 자초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늘 옳은 길을 선택해야 한다. 확고한 것은 잘못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잘 모를 때는 왕의 길로 가야 한다. 한마디로 잘 알든 모르든 기발함보다는 안전함을 선택하는 게 더 현명하다. 272. 예의를 더하면 상대방에게 감사로 갚을 기회가 열린다. 매사에 예의라는 값을 더해서 팔라. 이것은 더 많은 호의를 베푸는 방법이다. 관대한 사람이 베푸는 호의는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의 요구보다 언제나 많은 법이다. 예의는 실제로 뭔가를 주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정중하게 감사의 의무를 지니우는 방법이다. 선한 사람이 가장 비싸게 여기는 것은 남들의 베품이다. 이런 사람에게는 2번에 걸쳐 2가지 값으로 물건을 팔 수 있다. 즉 물건의 값과 예의의 값으로 팔 수 있다. 그러나 비열한 사람에게 이런 정중함은 헛소리에 불과하다. 그들은 예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273. 상대의 표정을 파악하고 영혼의 신호들을 해석하라. 상대방의 기질을 파악하라. 그래야 그 사람의 의도를 알 수 있다. 원인을 알면 결과도 알 수 있고 미리 원인을 알면 나중에 동기도 알 수 있다. 우울한 사람은 늘 불행을 예측하고 비방하는 사람은 늘 잘못을 예측한다. 그들은 온통 죄악의 일만 생각한다. 현재의 좋은 점을 느끼지 못하고 벌어질 수 있는 안 좋은 일만 말한다. 이렇게 정념에 사로잡힌 사람은 늘 실제 현실과 동떨어진 언어로 말한다. 이성이 아니라 정념에 따라 말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각자 자기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 말한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 따라서 상대의 표정을 파악하고 영혼의 신호들을 해석할 줄 알아야 한다. 늘 웃는 사람을 보면 어리석은 사람임을 알아채고 한 번도 웃지 않는 사람을 보면 믿지 못할 사람임을 알아야 한다. 또한 늘 성가시게 질문하는 사람도 피해야 한다. 그런 사람은 경솔한 사람이거나 첩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추한 모습을 한 사람에게는 조금도 좋은 것을 기대하지 말라. 그들은 보통 자연에 복수하고 있는데 자연이 자신을 전혀 귀하게 여기지 않은 듯 그들도 자연을 전혀 존경하지 않기 때문이다. 인간은 대개 아름다운 만큼 어리석다.